잠시 안내 말씀드리자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블로그와 카페, 유튜브 공개방송을 통해서 공유드리는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살펴볼 이야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이 반도체 업황 때문이라고 경제지표의 인가분석에 들려주는 진실. 한 3개월 정도 저희 공개방송을 함께 참여해 주신 분이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8월 3주차에 다가가게 되면서 주식 가격이 좀 빠진다. 뭐 때문일까? 반도체 업황 때문이라고? 야, 뻥치지 마라. 웃기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 이미 삼성전자의 주식 가격이 왜 못 가게 되는지는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죠? 요 얘기 복합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미 증시선 반도체 투매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 걸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 가격이 최근에도 빠지던데 이게 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전체가 다 투매는 뭐야? 급락하는 현상이 다 같이 나타났다는 거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계속 주식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었구나.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다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다 같이 빠진 거구나 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기자의 보도가 되게 되겠죠. 여기에 보게 되면 지난 CLSA, 모건 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잇따라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내놓으면서 9일에서 12일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14.3%. 야, 마이너스 10%가 빠졌으면 급락이 맞지? 투매가 맞지? AMD 마이너스 3.28%. 야, 투매 급락을 누가 마이너스 3% 빠져 5%도 못 넘는 거 빠졌다고 투매라고 말하니? 엔비디아 마이너스 2.26%? 야, 이거 2%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가 급등 급락 뭐 투매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구라야. 이 기자가 지금 구라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돼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뭔가 뉴스의 제목하고 내용하고 일치되지가 않는다라는 거, 여기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게 돼요. 지난주 국내외 증시에서 국내 증시도 반도체가 일제히 약세를 보인 게 이와 같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가 굵직굵직한 글로벌 투자사들로부터 나오게 되게 됐고, 해외에서도 급락이 나타나게 됐으니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하락하게 되겠지 라는 철저한 왜곡된 거짓말로 포장된 뉴스 보도가 그대로 아무런 검증에 대한 여과 없이 국내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있죠. 자, 지금부터 철저하게 이 뉴스가 100%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복잡한 경제지표 인가분석 얘기 최대한 줄이고 가격 지표만 보더라도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투매가 나타났다고, 급락이 나타났다고. 자, 여기 글로벌 업황을 대변하는 글로벌 반도체 지수예요. 지난 공개방송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해온 바와 같이 2020년 9월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은 냉각기가 진행이 되게 됐고, 이 냉각 주기를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의 그 온도차, 시차만이 존재를 하게 돼요. 글로벌 반도체 지수라는 것도 신기하게도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어서 같은 기간에 같이 움직이고 있죠. 왜냐?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글로벌 투자기업들은 경제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방향성 속에서의 변동성을 만들기 때문에 산업 업황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들과 글로벌 금융시장도 연동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냉각 주기를 벗어난 다음에 2021년 4월서부터 또한 이와 같은 박스 구간이 또다시 만들어지게 됐어요. 왜 이게 만들어지게 됐는지도 명확한 인가 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너무나 주식 리딩 서비스에서 갖다 베끼는 분들이 많아서 공개 방송에서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이와 같이 2021년 4월서부터 박스권이 다시 형성되어져 있죠. 근데 지금 반도체 지수라는 것은 이 박스권 상위에 있죠. 박스권을 7월 이후에 이와 같이 주요한 개별 금융상품의 선물 만기가 종료되는 시점이었던 7월 주요한 금융상품의 선물 만기, 선물 매도 포지션이 청산된 이후에 반도체 지수도 저점을 높이고 있었고 박스권을 넘었다가
다시 여기에 조정세는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위치는 지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살펴봤었던 S&P 500, 나스닥, 코스피, 뭐 미국, 인도의 주식가격 지수와 같이 대부분의 특정 국가의 주식 가격을 대표하는 지수들은 이와 같은 위치에 와 있고, 반도체 지수라는 것도 글로벌 반도체 업황 우려에 대해서 급락의 투매가 나왔다? 이게 무슨 투매입니까? 다른 금융상품들과 동일하게 4월 박스권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또한 엔비디아 GPU 플랫폼과 GPU 그래픽을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도 보게 되면 똑같이 7월에 주요 금융상품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청산된 이후에 이와 같이 상승세가 진행되어져 오고 있고, 얘는 4월 박스권 위에 와 있어요. 이게 무슨 투매가 어디가 나타났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기자가 저와 같은 뉴스를 적기 전에 몇 가지 자기가 거론한 기업들의 가격 차트 띄워서 보게 된다면 투매라는 제목을 다룰 수 없음에도 아무런 검증 노력을 하지 않고 해외에서 보도된 잘못된 뉴스를 보고 그것을 짜집기를 통해서 국내 대중에게 배포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해외에서 왜곡된 뉴스 자체가 어떤 금융시장의 하방 변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그 뉴스라면 그것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배포하는 것도 언론의 공정한 보도에 심각한 훼손을 일으키게 된다는 점도 외면해서는 안 되는 현실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 언론기관도 해외와 유사하게 어떠한 기자가 잘못된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한 검증과 정정과 사과에 대한 그 피드백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100% 거짓말 뉴스 보도하고 지나고 나면 땡이다. 완전히 황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라도 6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경제지표의 실적을 50개에서 100여 개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뉴스에서 본 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되면 반드시 어디까지가 참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직접 구분해서 스스로 삶의 방향성을 확인해야 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지해야지 될 것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도 보게 되면 4월부터 만들어진 박스권을 얘는 아직 올라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4월 박스권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죠. 그리고 7월서부터 이와 같이 횡보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 반도체 지수를 봐도 그렇고 엔비디아를 봐도 그렇고 TSMC를 봐도 그렇고 최근에 반도체가 이러한 기업들과 반도체 지수의 급락 투매가 나왔다고? 전체가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와 같이 투매가 나왔다. 어디가 투매가 나왔는지 찾아볼 수가 없죠. 자, 앞서서 살펴봤었던 글로벌 반도체 업황을 반영하는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 기존의 수명 주기를 상향으로 돌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왜냐? 2025년으로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에 사람이 스스로 감지하고 제어하던 자동차가 더 이상 사람이 제어할 필요가 없는 시절이 다가오고 있는, 자동차 스스로 움직이게 되면서 트럭 운송의 일자리도 사라지게 되고, 택배 운송에 대한 배송에 대한 일자리도 사라지게 되고, 택시와 같은 운송에 관련된 일자리도 사라지게 되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5년이 지나게 된 2030년이 되게 되면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에 들어가 있었던 인공지능이 자동차 속에서 베타 테스트를 마치고 드디어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로 나오게 되면서 인간의 직업을 대부분 다 대체하는 시절,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어 10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즉, 사람이 보고 느끼고 맛보고 뜯고 하던 것들, 그리고 제어를 하던 모든 것들을 전자 부품들이 대체를 하게 되고,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전자 부품의 수요가 기존의 전통적 산업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되면서 이와 같이 주요한 기업들과 심지어 글로벌 반도체 지수조차도 기존의 수명 주기를 상방으로 돌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봐보세요. 어디가 투매가 나왔습니까? 완전 100% 거짓말 뉴스를 쓰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또다시 똑같이 다른 시간이 되게 되면 또 이상한 거짓말 뉴스를 적게 되죠. TSMC의 수명주기도 보게 되면 기존의 수명주기를 똑같이 위로 상향으로 돌파하는 현상이 다 같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난 공개 방송에서 살펴봤죠. 삼성전자도 미국의 본사가, 미국의 본사가 존재를 하고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게 됐다면 똑같은 시기 2020년 이후에 얘가 지금 기존의 수명 주기를 적어도 상한 수준에 와 있거나 상단을 돌파하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야지 돼요. 근데 이와 같이 얘는 아직 태동기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상승세조차도 시작이 되지를 않았죠. 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난 공개 방송에서 살펴봤었죠. 잠시 뒤에 또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삼성전자의 수명 주기는 이 태동기에 머물면서 아직 제대로 된 상승세가 시작이 되지 못했는데 글로벌 반도체 업황을 대표하는 반도체 지수도 기존 수명 주기를 돌파를 하고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도 기존 수명 주기를 돌파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가 코스피가 되게 되고 여기가 삼성전자가 되게 되고 얘가 하이닉스가 되게 돼요. 아까 똑같이 봤죠. 반도체 업황 지수는 4월 박스권 위에 와 있고 나머지 것들도 이 4월 박스권 상이나 박스권 내에 존재를 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 봐보세요. 2020년 9월서부터 만들어진 박스권 상위, 2021년 4월서부터 만들어진 박스권 하위. 얼마 전에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가 이 위치에 와 있다고 더 떨어지게 된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쓴 사람 25,000불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진입하겠다. 완전히 가격 차트만 보고 운이 좋아서 돈 번 사람이죠. 거기서 자기가 드러낸 거죠. 자, 비트코인보다 비트코인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와 있죠. 삼성전자 그러면 똑같이 얘가 여기까지 폭락해야지 되는 겁니까? 하이닉스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가치가 어느 순간 0이 돼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격 차트만 보게 되면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말이 되지가 않죠. 가격 차트는 후행성 지표예요. 컴퓨터 계산기가 없었던 시절 가격만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절에 머리가 좋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들을 만들어내게 됐죠. 자, 캔들이 개파락이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파락이 떨어지고 여기에 도지 형태나 아니면 양봉 영망치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갭상승이 나오고 양봉이 뜨게 되면 샛별형 패턴이다. 이런 그림이 나와야지 돼요. 나와야지 여기가 샛별형 패턴이었구나. 샛별형 모양이 나왔는데 그 뒤에 얘를 깨게 되면 얘는 또 아니었다는 의미를 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는 이 모양이 어떻게 되게 될지 이 패턴이 만들어진 다음에 깨질지 말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달리 표현하면 후행지표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서 내가 저걸 왜 못 봤지? 항상 기술적 분석가들 말하죠. 똑같이 이 당시가 되게 되면 몰라요. 왜냐? 기술적 분석 방법은 컴퓨터 계산기가 없었던 시절 가격 차트만 보고서 만든 사람들 후행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게 되죠. 우리는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모두 한글만 읽을 줄 안다면 네이버 앱,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게 되면 경제지표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60초라는 시간 동안 적으면 50개, 많으면 100여 개의 경제지표 실적을 확인할 수 있고 친절하게 네이버가 경제지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개개별로 설명을 해놨죠. 이와 같은 시절 왜 굳이 또한 2025년이 되게 되면 인공지능 지금도 버튼 하나 누르면 자동차가 알아서 스스로 하고 파킹이 되게 되고 좀 있으면 사람이 아예 운전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미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 속에서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기에도 왜 컴퓨터와 계산기가 없었던 후행성 지표를 갖고 아직도 자기의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하고 빈번한 손절을 반복하는 것인가? 객관적으로 고민을 해봐야지 되겠죠. 이와 같이 앞서서 살펴봤었던 이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TSMC 4월 박스권에 다 상위나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왜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삼성전자 빠지고 하이닉스 빠진 거랑 똑같이 다른 해외 기업들도 다 빠진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격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이와 같은 박스권이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어떻게 형성된 건지를 분석을 할 줄은 알아야지 되겠죠. 그것을 모른다면 가격 차트를 갖고 이와 같이 다각도로 분석하기는 좀 힘들어요.
자, 이와 같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연동되어서 이와 같은 하락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뭐 때문입니까? 이미 지난 이제 공개 방송에서 살펴봤었죠. 코스피 지수의 수명주기예요. 수명주기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수명주기론이라는 것은 사회과학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방법론이에요. 반도체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스마트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한 철학에서 인간의 생로병사와 같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명주기 방법론을 주요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과 금융시장에 접목해서 분석하는 이 방법론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지적 재산권 중 하나가 되게 됩니다. 쇠퇴기에 이르게 되게 되면 상승생애가 종료가 되게 되고,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를 귀향하는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고, 윤회 과정 속에서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 이르면 적어도 한 번의 반등이 만들어지게 돼요. 코스피는 현재 다시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 상위까지 와 있었죠. 지난 공개 방송 내에서는 여기 파란색 음봉이 없이 상승 중이었었죠.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을 일구는 국가 미국의 뉴욕 종합주가지수는 경유지 밑에 평균 상승 속도를 하회하는 상태고, 상해 종합주가지수, 일본 니케이 등은 아직 태동기를 제대로 벗어나지를 못했죠. 자,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글로벌 금융시장은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되어져 움직이고 있어요. 같은 기간에 연동되어져 오고 있는데, 미국의 주식 가격도 평균 상승 속도를 회복하지 못하는데 대한민국만 평균 상승 속도를 상회하고 있다. 근데 삼성전자를 엔비디아 TSMC 글로벌 반도체 지수와 같이 얘를 4월 박스권 상위까지 상승시켜 놨다. 대한민국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데, 그러면 코스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성숙기를 넘어서 쇠퇴기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동 원리가 완전히 깨지게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공개 방송에서 봤지만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하는 시기에 삼성전자를 꾹꾹꾹 계속 눌러주고 있죠. 삼성전자만 누르면 안 되죠. 지금과 같이 거짓 뉴스를 통해서 변동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봐라, 삼성전자만 빠지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 같이 빠지니까 이게 반도체 업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같이 연동돼서 영향을 받는 거다라는 논리를 피게 됩니다. 자, 반도체 지수를 봐야 되죠. 상품 가격 지수예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락 변곡점이 만들어지던 시절 반도체 지수도 같이 하락 변곡점,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지던 시절 상품 지수와 동일하게 반도체 지수도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져 오고 있고, 상품 지수가 여기 있다는 것은 상품을 만드는 대부분의 기업 지분 가치가 4월 박스권을 넘어서는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반도체 지수도 4월 박스권을 넘어서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밑에 와 있다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 글로벌 금융시장 때문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책이 만든 경제의 방향성, 2017년 새로운 정책이 적용된 이래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침체세를 나타내 왔었던 하방의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에 수렴하는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의 방향성, 그 속에서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본사가 있고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상장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별화된 냉기가 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굵직굵직한 국내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해외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강화되는 시기에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적어 놓고, 이들은 또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가 끝나고 나게 되면 또 다른 반대의 보고서를 또 적게 돼요. 이와 같은 내용에 속지 말자. 호재, 악재가 주식가격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간의 공개방송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늦은 시간까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바무리증거대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